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연 멘토 이정열입니다. 자, 지금 보실 기업은 세노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대기업에서는 24시간 항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바른 팩트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느끼셨을 그 답답함 저희 대기업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뭐 관계자라든가 담당자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대신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희 대기업 채널 안에서 저희 정렬 멘토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내용들 직접 확인해 주시면서 지켜지는지 아니면 정보의 내용들이 뭐 알차지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세노텍 계속 분석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기본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 뭐 여러 가지 테마 특히 이제 중국에 좀 히토류 막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세노텍 기업들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 말고 이 세노텍이 진짜 어떤 기업인지 왜 테마로 그렇게 엮이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볼 예정인데,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이 사진들 여기 사진 속에 보면은 구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보면은 스티로폼 그 알갱이 같은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구슬인데, 이게 이제 세라믹 비드라고 합니다. 비드는 좀 구슬이잖아요, 구슬. 그 구슬 이 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 안에 이게 뭐 원료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고체 상태의 원료일 수도 있는데, 우선 이 굉장히 이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안개 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마이크로 단위로 입자가 분쇄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 이제 이 구슬 상태에서 원료가 고체인 상태고 뭐 액체인 상태가 있잖아요. 액체인 상태는 원료를 뭐 분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세라믹 볼, 그러니까 비드를 가지고 갈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그란 구슬 안에 뭐 고체 상태의 원료든 어떤 이제 필요한 액체든 넣고 돌려버리면은 안에 입자가 이 세라믹 볼이 더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을 넣고 세라믹 볼을 막 굴려버리면 갈리면서 우리가 분쇄기처럼 막 돌아가는데, 이 분쇄기 철 가지고 이렇게 갈아버리면 입자가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한 입자가 될 때까지 갈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맷돌 그 약간 믹서기 쪽이랑은 좀 안 맞고, 원리는 이제 맷돌은 이제 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돌의 강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믹싱을 하면서 입자를 갈아버리잖아요, 곱게. 근데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병 안에 이 뭐 철이 됐던 이 통 안에 구슬을 채우고 그 안에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이제 백금, 금, 은, 구리 이런 이제 광산을 위한 광물을 분쇄를 하기 위한 비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그렇고 이 광물들을 분쇄할 정도로 단단하다는 겁니다. 세라믹 비드니까, 세라믹으로 만든 비드니까 이거보다 금보다 더 단단해야죠. 금을 안에 잘게 쪼개가지고 안에 넣고 이 비드를 해가지고 계속 돌려버리면 금이 이 비드랑 같이 마찰이 되면서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게 가루가 되는 겁니다. 계속 갈릴 때까지 끝까지 균준한 그 입자까지 갈릴 때까지. 그러면은 금이 엄청나게 가벼운 그런 이제 가루 형태의 파우더처럼 되겠죠.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파우더 쪽으로 혼합을 시키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 비드가 필수가 되겠죠. 일정한 균일한 엄청 얇은 그런 입자로 가루로 내야 되니까. 재질 코팅용 탄산칼륨 분쇄용 비드, 페인트 잉크, 안료, 미분쇄, 분산용 비드. 그러니까 썩는데도 사용을 한다. 자, 아까 이 병에다가 액체를 넣고 굴려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액체를 넣고 굴려버리면 이게 또 믹싱도 되고 이 안에 입자들이 또 고루고루 이제 섞이고 갈리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얇은 물 말고 여기는 원료, 안료 이런 것들 안에 보면은 화학의 그 촉매들이
뭐랄까 그런 이제 입자들이 있으니까 이걸 엄청 갈게, 얇게, 가볍게 파우더 형식으로 갈아버리면서 입자를 완전히 분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도 안료지만 엄청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이제 안료가 되겠죠. 자, 그렇게 잉크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체전지라든가 MLCC 소재의 초미분쇄용, 초미분쇄용 비드. 그러니까 우리 이체전지에 사용되는 뭐 니켈, 망간, 알루미늄 뭐 이런 이제 MLCB라든가 칼륨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먼저 원재료를 생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분쇄를 시키고 이 제품에다가 이제 파우치형이든 각형이든 뭐 아니면 원통형이든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이 기사를 인용해서 그림 이미지를 좀 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셀 분쇄 이 핵심 원료 고순도 추출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세라믹 비드 안에 들어가는 용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용기 안에 이 셀을 넣고 돌려버리는 거죠. 절단 관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리화학적 안정화, 뭐 고속 방전이 되면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식 완전 방전 건식으로 이렇게 물이 이제 사용이 안 되는 방식이 뭐 건식이잖아요. 불로 아니면 건조된 상태에서 분쇄를 시키는 거, 가공을 하는 게 건식인데 건식인 상태에서 이런 제품들을 넣고 이렇게 갈아버리는 게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넣고 갈아버리는 게 이 파우더 형식으로 되죠. 이렇게 파우더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재료들을 추출을 하는 게 재활용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세라믹 볼로 분쇄를 시킨 그런 이제 블랙 파우더가 되겠죠. 자료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양극재를 제조하면서 이게 또 이제 가루잖아요. 가루 형태. 세라믹 피드로 가루로 파우더 형식으로 엄청난 얇은 입자로 만든 이 파우더를 가지고 양극재를 제조를 합니다. 배터리 제조를 하죠. 신규 배터리가 나오죠. 사용 후 이제 배터리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전처리해서 블랙 파우더 형태를 만들고 이 블랙 파우더는 다시 이렇게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배터리 재활용률이 증가되거나 배터리 사용률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라믹 비드의 사용량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세라믹 비드, 전기 전자용, 초소형 비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에 MLCC, 이체전지 소재, 제조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광산, 재지, 잉크 이런 쪽으로도 페인트 제조하는 데도 세라믹 비드 가지고 혼합을 시키는 거죠. 혼합을 얇게 엄청 입자를 고르게 해서 뭐 특수 염적 소재, 그러니까 용접 봉을 만드는 게 굳힌 거지만 이거를 가루로 내 가지고 봉으로 만들죠. 그때 사용되는 것도 엄청 단단한 물질들도 이렇게 세라믹 비드를 이용해 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그걸 이제 굳혀서 염접 봉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약 도형체, 뭐 촉매형, 뭐 석유화학 쪽 이런 쪽에도 연마용 이런 이제 분리 파우더라든가 이런 연마용 같은 것들도 보통 이제 전자거품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좀 광을 좀 내기 위해서 반짝반짝 하는 그런 이제 얇게 광을 내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칼 같은 것도 진짜 얇은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부식이 아니고 뭐 시칼 같은 거, 칼 같은 거 가는 돌 있잖아요. 돌 같은 데다가 뭐 어디 돌에다가 막 문 떼면 엄청 반짝반짝거리게 그런 이제 칼이 반짝반짝거리게 되잖아요. 겉표면이. 그게 이제 연마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마제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전기차용이 비중이 한 21% 정도 수준이 되고요. 세라믹 비드, 재지 잉크 이런 쪽이 한 49% 정도 되고 용접 소재를 한 10% 정도 세라믹 분체, 유약, 화학 쪽에 들어가는 게 타일 생산용 원료 이런 걸 만드는 게 한 16% 정도 매출 비중이 됩니다. 뭐 촉매용 담체 이런 것들이 한 4% 정도 되고요. 보면은 뭐 분쇄, 뭐 페인트, 잉크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수준이기도 하죠. 전기 전자용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비율이 한 21% 정도 수준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생산 능력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전기 전자용 생산 능력은 계속 71%, 100% 그리고 90%까지
이게 2021년도는 71%고 2022년도는 100% 완전 가동을 했어요. 공장을 좀 증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거래처가 또 생긴다고 하면 그 공장을 좀 증설하는 거에 또 매출이 또 반영될 수 있겠죠. 90% 가동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세라믹 비드 같은 것도 90%, 95%, 87%, 45%, 78%, 90%는 용접 소재. 근데 매출 비중을 그렇게 크게 차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동률이 좀 100%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공장 증설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전기전자용 쪽에는 좀 캐파를 좀 증설시키던가, 아니면 세라믹 분체 가능하다면 이쪽에 공장을 좀 돌리는 것도 뭐 가능하다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측면들은 전기 전자용이 있고, 세라믹 비드, 광산 제지용, 그리고 특수 용접용 공장 가동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그런 상태고, 자, 수출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전기 전자용 세라믹 비드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비드, 재지 잉크, 페인트용 이런 쪽에도 아무래도 수출이 비중이 좀 높은 측면이 있고, 내수는 아직 좀 낮죠. 2023년도 23분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플럭스 용접 소재 같은 경우는 내수가 절대적이죠. 내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세라믹 분체, 이런 유약, 화학 이런 것들도 내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촉매용 담체 이것도 내수가 대부분이고, 보면은 수출이 좀 높은 것들이, 수출을 하면 이제 환율 영향도 받잖아요. 전기 전자용 세라믹 비드가 있고, 재지 잉크 페인트용, 여기 이쪽은 수출이 좀 더 가반이다. 환율이 좀 높을수록 아무래도 높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의 증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다. 자, 이제 9월 30일까지의 작성 기준일이 2023년도 9월 30일입니다. 수주 금액을 보면은 세라믹 비드, 기납품액, 수주 잔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전기전자용이 가동률이 좀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쪽 부분들이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게 것은 없었죠. 매출 자체가 300억이고 영업이익이 10억 원, 적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는 실적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치전지 배터리 쪽에도 있고, 우리 보통 이제 히토류 쪽, 광산, 희귀금속 이런 쪽으로 좀 관련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업이 생산을 하고 미미하게 생산을 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것들은 히토류나 테마 쪽보다는 약간 세라믹 비드 쪽, 이차전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영상들 보니까 대부분 테마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까지 막 설명하는 그런 상태이던데, 저는 이제 세라믹 비드를 어떻게 공정을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이 파우더를 생산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노텍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내 첫 영상이기도 하고, 어떤 산업들을 영위를 하는지 차트는 보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관련 이슈들이랑 함께, 차트랑 함께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서 들어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기업 채널 안에 오시면은 종목들, 영상, 정보들 굉장히 좀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